지난 영상에서 데이터댐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봤었는데요. 데이터댐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댐을 활용해 피트니스 센터를 창업하는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피트니스 센터를 열고 싶다고 해볼게요. 사업은 처음이라 어디에 오픈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고 싶고 상권 분석도 해보고 싶죠. 이럴 때 데이터댐 중 한 곳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찾고 플랫폼 서비스인 대박날 지도를 통해 상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고 창업 성공지수, 안정성, 시장성이 높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 앞쪽인 종로구 중학동 트윈 트리타워 근처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권 분석은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패할 확률을 더 낮출 수 있죠.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해도 데이터 분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분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댐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댐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중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공공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통합 데이터 지도입니다. 또 AI 허브에는 일반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 데이터 지도와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데이터 지도를 보겠습니다. 통합 데이터 지도의 검색창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플랫폼에 데이터를 찾아야 할지 헷갈린다면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찾으면 됩니다. 통합 데이터 지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16대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특정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검색을 원하신다면 원하는 분야를 누르면 우측의 배너를 통해 플랫폼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데이터 지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외에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모아놓은 AI 허브와 오픈마켓 데이터 스토어, 코트라의 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기업 쿠콘의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 도출해낸 결과를 스토리 형식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데이터 스토리 중에서 실외 미세먼지 데이터를 통한 미세먼지 예측을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분석은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실외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다양한 분석을 위해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정보 데이터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미세먼지와 다른 대기 정보인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세먼지의 시간별, 일별, 월별 등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1년 중 언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지, 미세먼지가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 분석된 내용을 보면 서울 금천구는 미세먼지가 새벽과 아침 시간에 가장 많았지만 서울 중구는 시간별 미세먼지가 고른 편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오존과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까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 대부분 미세먼지도 많지만 오존과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나머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와의 상관관계가 0.4에서 0.6 사이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구민들이 어느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을 줄여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2021년 4월에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의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으며 하루 동안 인구의 움직임과 이동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 분석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통계 데이터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출근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역으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만 하루 평균 18,615명이 이 역에서 내려서 일터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릉역, 여의도역, 시청역, 역삼역, 강남역 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하철을 통한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사례인 데이터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는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데이터 스토리에 있는 콘텐츠를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개의 플랫폼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융, 교통 분야만 보겠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금융 거래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뿐 아니라 부동산 114 아파트 관련 정보, 신용 분석 관련 데이터, 유동인구, 맛집 관련 데이터들도 함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내부에 있어 직접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별 데이터 상품을 구매해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데이터 상품에서 분석 리포트나 컨설팅 상품을 통해 분석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예시로 든 피트니스 센터 사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 시각화에서 GIS 분석을 활용할 건데요. GIS 분석은 지도 위에 데이터 수치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GIS 분석에서 지역별 평균 유동인구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좌측에 있는 데이터 패널에서 유동인구를 선택하고 평균 유동인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널 아래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서 평균 유동인구를 선택하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볼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코드에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 지역인 서울을 선택하고 기준 연월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치로 잡았습니다. 분석값과 함께 스타일을 설정해서 데이터 표현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레이어 패널에서 온, 오프 버튼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하게 표시된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서울 중심가인 광화문과 강남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광화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을 위해 대박날 지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대박날 지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광화문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박날 지도 좌측에 나와 있는 1단계에서 업종을 피트니스 센터로 선택한 후 2단계에서 지역이나 행정구역을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2, 3, 4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3단계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창업 성공지수, 안정성, 시장성, 성장성 등의 창업지수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창업 성공지수, 안정성, 시장성이 높은 곳이 경복궁 앞쪽 트윈 트리타워 근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성장성은 높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송파구 장지동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매장 방문 손님이 줄어서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장지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아파트 배달 지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송파구 장지동으로 설정하면 아파트별 외식 건수와 배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식 건수는 문정시형, 송파파인타운 6, 3, 9단지가, 배달 건수는 문정시형, 송파파인타운 9, 6단지, 건영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문정시형과 송파파인타운 9, 6단지, 건영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사람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기에 좋은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인 교통 데이터 거래소를 보겠습니다. 교통 데이터 거래소에는 차량용 GPS 데이터, 단거리 전용 통신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신용정보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 검색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데이터셋에 있는 지도 기반 검색입니다. 지도 기반 검색에는 지도 위에 원형 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이 해당 지역에서 관측한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 지도를 확대해 점을 클릭하면 관련 데이터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점은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인데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관측한 날씨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입니다. 파란색 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교통정보를 볼 수 있죠. 또 행정구역을 설정해 검색하면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소비 정보, 인구 정보를 볼 수 있고 KST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통 데이터 거래소 또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버스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사례를 보겠습니다. 버스 노선별 그리고 정류소별 버스의 평균 통행 속도가 궁금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버스가 빠르게 달리는지, 어떤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121번 버스는 2021년 4월 19일 지족 초등학교 정류소 근처보다 월드컵 경기장역 정류소 근처에서 전반적으로 통행 속도가 빨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잘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신호주기, 신호 순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데이터 거래소에 있는 대전시 교차로 카메라 수집 5분 교통정보 이력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면 시간대별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량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덕중학교 방면 사거리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진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보다 길게 설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데이터 분석은 교통체계를 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 외에도 AI 허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허브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시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나 연구소, 개인 등이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죠. 그래서 양질의 대용량 AI 학습용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I 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허브 개방 데이터는 음성 자연어, 비전, 헬스케어 등 8가지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활용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체 인식 및 깊이 추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허브에 있는 인도 보행 영상 AI 데이터를 이용해 객체가 카메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도 보행 영상 AI 데이터에는 인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29개의 객체를 기준으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영상 내에서 다양한 객체의 크기와 거리를 AI가 학습해 실제 인도에서 카메라를 통해 사람, 자동차, 전봇대 등 다양한 객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를 살펴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 있는 것보다 분석하고 활용할 때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죠. 사업 외에도 버스나 택시의 배차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병원이 부족한 곳을 찾아 병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는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댐 시리즈 5편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댐의 역할, 데이터댐을 활용한 사례,
그리고 데이터댐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